안녕하십니까. 중학생이 나도 세금을 있냐? 라는 지문인데요. 자, 2학년 2단원 1이죠. 소단원 1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은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설명하는 글이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로 치면은 비문학, 요즘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비문학으로 인해서 수능에서 이제 대학을 가냐 못 가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지문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길이도 짧고 매우 쉬운 문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뭐다? 거의 처음 보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글이 일단 많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문장 간의 구조,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단어 자체가 설명하는 글 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어떻게 써 있는지, 그리고 이 써 있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쓰였는지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금, 경제 용어 중에 하나죠. 나라에서요, 우리가 뭐 도로를 깔거나 아니면 가로등을 만들거나 신호등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할 때 모든 것은 다 세금을 걷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그럼 세금은 언제 내냐? 너네가 과자 먹을 때도 내고, 뭐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도 내고, 그리고 일단은 너네 부모님이 네 것까지 다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용돈을 받은 종석이가 수지에게 밥을 사기로 한 날이라고 합니다. 종석이와 수지는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았는데요. 아래 음식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은근 많이 보일 거예요. 한번 뭐 식당 가서 메뉴판 한번 보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지야, 부가세가 뭔지 알아? 야, 얜 중학교 2학년인데 이것도 알아요? 부가가치세 준말인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세금? 우리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세금은 어른들만 내는 거 아니었어?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걷는 돈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세금이 무엇인지 사전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런 설명 방식을 뭐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세금의 정의,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정의, 저스티스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나타낸다 라는 뜻의 definition인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의 정의를 했어요. 세금은 이것이다 라고. 자, 계속할게요. 세금은 어른들만 내는 것이라는 종석이의 생각과 달리 우리 모두가 뭘 하고 있었다? 세금을 내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물건을 살 때는요, 모든 물건은요, 만듦과 동시에 팔 거잖아요. 파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팔면은 돈을 누군가는 벌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는요, 세금을 꼭 내야 됩니다. 그럼 봐봐. 너가 1,000원짜리를 팔았는데 세금으로 100원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너는 900원밖에 이익을 못 얻잖아. 근데 나는 1,000원을 벌고 싶어. 그럼 어떻게? 너가 1,100원에 팔면 됩니다. 1,100원에 팔면은 만약에 한 110원을 가져간다 쳐. 그래도 990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세금을 포함한 가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것들 있죠? 그런 거에는 다 세금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넘어가세요. 그러면 말아.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외계는 한국에 사니까 그렇지. 미국에 살면 미국에다 세금 내고요. 근데 그 세금은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자, 봅시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야, 아냐 우리가? 모르는데 왜 질문해? 시비 터는 거야? 아니죠. 뭐 하는 거다?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그래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 상하도서시설 등 공공시설을 만들 때,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공공시설을 만들 때 세금을 쓴답니다. 이게 뭐야? 자, 세금이 쓰이는 곳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만들 때도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지금 무상교육을 받고 있죠.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의료보험이나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금이 쓰이는 곳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병원 갈 때 병원비 싸잖아요. 미국은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6만원, 7만원인데 우리 2,500원이면 끝나. 그게 뭐야? 다 의료보험 때문이다. 그러면 의료보험은 무슨 돈으로 만드냐? 부모님이 내고 있다니까? 네 거까지?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다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지금 중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세금으로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무조건 안 다녀요. 세금으로 다니게 해주니까 중학교는 법적으로 무조건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너가 곧 중학교 안 가잖아요? 졸업 안 하잖아? 부모님이 잡혀가요. 이거는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의료보험, 실업보험 같은 거는 이제 뭐 갑자기 내가 돈을 벌다 실직을 하거나 그럼 이제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세금에 이제 또 세금이 또 쓰이겠죠. 그런 거에도 돈이 들어간다. 이때 쓰이는 돈이 바로 뭐랍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근데 이거 야 이게 3이에요. 그 다음에 교과서상 무상교육을 실시. 이게 세금 쓰이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여기가 어쩐지 분명히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내나 했네. 그래서 공공시설 만들 때 너네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근데 이거 등등도 많아요. 국방예산이나 아니면 뭐 산업 이런 것들도 다 국가의 돈, 즉 세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즉 세금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결국 국가가 돌아가려면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봐봐, 이 세금을 꼭 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억울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은 아니 어른들 중에서는 학교 안 나오신 분들도 많아. 근데 내가 낸 세금으로 중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아니면은 만약에 너가 시골에 산다 해봐. 시골에 살면은요, 이런 공공의 이런 도시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천 얼마 전에도 막 도로 포장하고 난리 났잖아. 시골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도 세금은 똑같이 거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도 설명 방법이 쓰였어요. 지금 세금을 나누는 기준을 잡고 직접세와 간접세로 지금 나눴죠. 우리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죠, 구분입니다. 구분.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 둘로 나눴다라고 하죠. 그래서 납부하는 방식, 이게 뭐냐면 지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씁시다. 세금을 구분하는 기준을 지금 산정을 했고, 뭐랑 뭐로 나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눈다. 그래서 세금은 얘네 둘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설명 방식을 뭐라고 한다? 구분이라고 한다. 세금을 구분하여 설명. 그래서 여기 쓰인 설명 방식은 구분입니다. 왜 부러졌지? 자, 그 다음에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으로 라고 하면서 직접세 정의했죠? 직접세는 일치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여기가 직접세 정의, 직접세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를 어떻게 했어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것도 뭐야? 직접세를 구분했죠. 내는 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세는요, 직접적으로 너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소득세. 너가 만약에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내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일치한다라는 거죠. 왜? 방금 뭐라 했어요? 너가 번 거 네가 내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죠. 그럼 이따가 다른 거,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텐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좀 다른 건데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해봤자 막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직접세는 네가 번 거 네가 내는 거다. 그래서 너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거야. 네가 낸 거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인데 뒤에 설명이 또 나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세 특징 하나 나왔죠? 그래서 직접세 특징으로는 누진적인데요. 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한테 더 많이 떼요. 왜? 적은 사람한테 더 많이 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 기껏해야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100만 원에 50%가 적으면 50만 원이죠. 억울하지. 하지만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1억에 50% 떼가도 5천만 원이에요. 얘한테 많이 떼가봤자 저 100만 원 버는 애보다 50배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100만 원 버는 애한테는 한 10%만 떼고 다른 애한테 절반을 떼면은 그게 더 평등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봤을 때는. 1억 버는 사람은 좀 짜증은 나겠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또. 자,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 이건 비율이죠.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세율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고요. 소득이 적어요. 절대값, 소득의 절대값이 적은 사람은 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배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도 지금 쓰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결과잖아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한 무엇이? 원인이 이미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율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낸대요. 그러면 이래서 이게 됐다거든요. 잠깐만 이거 똑같이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거 헷갈리니까. 으짜. 파란 거. 많은 사람은 세율을 많이 내고 적게 낸다. 그래서 여기가 원인이에요. 여기다 쓸게. 즉 이래서 이렇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직접세의 인과관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인과관계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인과관계 중에서 뭐냐면 인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방식을 쓴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또 인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적게 내는 사람한테는 적게 걷어. 그리고 혜택은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접세를, 이제 다 했으자. 직접세를 인과의 방법으로 자, 직접세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 적어주세요. 그러고 여기는 직접세의 장점 부분입니다. 이건 여기다 쓸게요. 직접세의 장점입니다. 근데 뭐래? 그러나 나오죠. 그러면 앞에 장점 얘기했는데 그러나라고 나왔어. 그럼 그 뒤는 뭘까? 단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직접세를 걷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직접세 단점. 직접세 단점입니다. 자, 넘겨서. 그럼 우리 직접세 알아봤으니까 이제 뭐 알아볼 겁니까? 간접세를 알아볼 겁니다. 자, 간접세도 정의를 해줘야겠죠. 왜? 이렇게 비문학,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하는 글은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요. 왜 모르는 단어로 설명을 하냐면요, 이거를 설명을 해주려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배경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잡지식이라고 하죠. 좀 인터넷이나 뉴스도 많이 봐야 돼요. 유튜브로 맨날 게임만 보지 마세요. 그거 다 멍청해지는 지름길들 제발 이런 거 좀 봐라. 자, 간접세는 뭐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예 다릅니다. 쭉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이것도 뭐야? 간접세 정의. 그래서 예를 들었죠. 저기 식당에 간 종소리가 궁금했던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개별 소비세, 인지세 등이 간접세에 해당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봐봐. 내가 아까 부가가치세 같은 거 했네. 자, 선생님이 커피를 샀습니다. 근데 그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은 커피 파는 사람이죠. 그럼 커피 파는 사람이 뭐를 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은 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이 세금 누가 낸 거야? 내가 냈네? 이런 식으로 의무를 내야 하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 부가가치세는 내가 낸 거야. 억울하죠? 그렇다고 그거를,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럼 국가에서 파는 사람이 거기 부가가치세 포함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왜? 커피 1,000원이면 1,100원에 팔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막 1,200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부가가치세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국가에서 그걸 법적으로 막아. 그럼 갑자기 1,200원에서 그냥 1,300원으로 올라. 야, 너 또 왜 가격 올렸어? 국가에서 이럴까? 국가에서는 말 못하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그냥 우리가 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개별 소비세, 인지세 등이 다 간접세래요. 자, 그럼 아까 직접세는요, 누진적으로였죠.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1,000만원 벌면 50% 되고 100만원 벌면 뭐 10%밖에 안 되고 비율이 다른데, 직접세는 간접세는 뭐래요?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잘못 쳤네. 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를 사 마실 때 소득이 많든 적든 동일한 음료수를 산다면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이건 예시예요. 예를 들어라고 했죠. 이거는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간접세 예시로, 예시라는, 예를 들어 나오면 그냥 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것도 설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 예시, 그리고 아까 뭐도 나왔어요? 인과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왜? 그냥 다 동일하게 야 100원씩 내? 이러면 쉽잖아.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 찾아야 돼. 너무 힘들어. 하지만 간접세는 같은 액수의 세금이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득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야. 그럼 다 똑같이 거두니까 평등하겠네? 근데 버는 건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접세 예를 들어서 야 1억 버는 사람한테 10만원 내라고 하는 거랑 100만원 버는 사람한테 10만원 내라고 하는 거랑 어때요?
1억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는 그 앞자리 바뀌지도 않아. 그냥 뭐 썬칩 하나 사 먹는 거랑 뭐가 달라. 근데 100만 원인 사람한테 10만 원 내라고요? 10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좀 체감이 크죠. 앞자리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통장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예요? 간접세의 인과관계로 얘기한 거거든요. 보자. 그래서 여기 편리하게 거둘 수 있다. 이거는 간접세 장점이야. 이거 장점이고, 지금 하지만 여기 부분은요 간접세 단점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봐라, 간접세 단점을 무슨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이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간접세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원인이야. 아,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아이씨, 다시 쓰자. 그죠? 간접세는 세금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인. 그러기 때문에 적은 사람일수록 커진다는 문제점. 이게 결과.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 무엇을 무엇으로 얘기를 한 거다? 간접세 단점을 인과관계로 설명을 했다. 인과관계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인과라고만 쓸게요. 원래 풀네임은 인과관계예요. 자, 원인과 결과로 설명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과만 있냐? 솔직히 얘기해봤냐?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 비교대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교대조. 즉 비교는요, 어떤 두 대상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데 비교인데요, 어떤 두 대상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이제 뭐야? 그게 대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좀 비슷하면서 다른데, 자, 여기 부분 보세요.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소득이 적은 사람과 뭐다? 소득이 높은 사람을 뭐예요? 대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부터 보시면은 요 인과관계, 특히나 간접세 부분도 그렇고요, 직접세 같은 부분도요, 인과 쪽을 자세히 보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렇고 적은 사람은 이렇다라고 대조의 방식을 써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부분은 지금 소득이 적은 사람밖에 얘기를 안 했죠. 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뭐야, 왜 전 페이지 안 가죠 이거? 쇽.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식이다.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내서 세금을 적게. 이 두 개를 뭐 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요, 두 대상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설명인데, 자, 이것도 다른 데다가 써놓으세요. 뭐 어디 빈칸에다가 그냥 이렇게 화살표 빼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원인 결과잖아요. 이 원인 결과 중에서도 원인 부분은 대조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쓰인 설명 방식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 막 밑줄 쳐 있으면 학교 시험에다가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대조와 인과가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뒤로 온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다 끝냈죠? 간접세까지. 그래서 이게 마무리예요. 자, 마무리.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일과 세금의 종류인 직접세와 간접세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자, 얘는 뭐예요? 요약 정리했고요. 중학생인 여러분도 학용품이나 과자를 살 때 물건 가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세금 겁나 내고 있어요.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그에 따른 소득세나 재산세를 낼 것이다. 이거 아주 뼈 아픕니다. 너네 부모님도 내고 있을 거예요. 차 사는 순간 소득세 겁나 나가. 이러한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 쓰이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근데 이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세금 나쁜 게 아니고 우리의 의무예요. 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거 안 지키면 깜빵 가요. 그래서 맨날 그 탈세가 세금을 안 내는 걸 탈세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잡아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용상 특징을 좀 얘기를 하면은, 여기 맺고 있다. 여기 뭐야? 세금 납부의 필요성. 근데 이제 너무 세금을 또 너무 막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 화염병 들고 던져야 됩니다. 아니, 세금 거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막 벌었는데 한 100만 원 벌었는데 한 80만 원 내라고 해봐.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화염병 던집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나옵니다. 어떻게 걷기는 그냥 걷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금 너무 가혹하게 걷어.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화염병 던진다 했죠.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 전략 같은 거를 이제 계속 배워야 되는데, 세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지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문학, 소설이나 시도 좋지만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적은 비문학 있죠. 비문학들을 많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너네가 대학을 가냐 못 가냐가 판가름이 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문은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 학습활동 좀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좀 그래 주세요. 수고했습니다.